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뭘 배웠냐면 이제 폰트어썸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폰트어썸을 사용하려면 여기 폰트어썸 적용해라 해가지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폰트어썸을 적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링크를 불러오던 나중에 뭐 테일인들을 불러오던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웬만하면 내가 이거를 뭘 불러왔는지를 적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폰트어썸 불러오기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놨으면 이제 폰트어썸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폰트어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폰트어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아이콘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 보통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풀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제 사실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는 아이콘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럼 인스타그램 아이콘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아이콘을 적용하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입니다. 인라인. 인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폰트 사이즈를 통해서 얘네들이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색상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이콘을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또 어떻게도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면 이 아이콘 자체를 비포 애프터에다가 넣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비포 애프터에서 가상 요소 선택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상 요소 선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비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라는 걸 줘가지고 이 비포 애프터라는 녀석들을 뭐 해줘야 되냐면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섹션 여기다가 div 하나 썼어요. div 말고 네브라 쓸게요. 자, 네브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스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내부의 스판으로 스판에 아이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별도의 엘리먼트 추가하지 않고도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요 녀석 옆에다가 아이콘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내부에 좀 글씨를 키워볼게요. 스마트 폰트 사이즈를 그냥 5rem 정도로 해가지고 일부러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비포 애프터 중에 둘 중 하나를 써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오른쪽에다가 넣으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애프터가 들어와야 돼요. 애프터. 자, 애프터가 들어오면 되는데 가끔씩 비포 애프터 여러분들 쓰실 때 강사님 이거 썼는데 애프터가 먹던데요, 굳이 이걸 쓸 필요 있습니까? 이거는 9버전이에요. 9버전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 써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콜론 한 다음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대충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우측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비포라고 한다면 어디 만들어진다? 인스타그램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안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 가상 요소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드래그 하려 해도 드래그가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열심히 드래그 하고 있거든요. 이 글자는 드래그가 되지만 얘는 드래그가 안 됩니다. 보이죠? 가상 요소라서 그래요. 자, 여튼간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튼간에 여기다 애프터를 쓴 다음에 컨텐츠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폰트어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보이죠? 유니코드 F16D 고유의 유니코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유니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반영이 되냐? 아니에요. 반영이 안 됩니다. 얘를 반영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역슬래시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백스페이스 밑에 원달러 기호 있죠? 그걸 그냥 누르게 되면 역슬래시입니다. 자, 그러면 역슬래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엑스박스 썼죠? 즉 엑스박스 떴다라는 거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개발자 도구 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던지 아니면 F12를 누르던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녀석 있잖아요. 지금 아이콘 얘를 딱 클릭해보면 이 녀석이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위에 보면 내가 컨텐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5rem으로 반영을 했는데, 밑에 보면 폰트어썸 6 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그대로 가져와야지만 얘를 이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반영을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요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포토샵 6 풀이라고 반영을 해주면 반영이 될 것 같지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쓰면 반영이 되는 아이콘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그냥 폰트선 붙이시고 이걸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냥 폰트 어썸이라고만 써주면 돼요. 폰트 어썸. 그냥 이렇게만 폰트 패밀리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 아이콘을 뭐다? 내가 비포 애프터에다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인스타그램 옆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다? 해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가상 요소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누구누구 뭐 내 이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든다 했을 때 뭐 박상원 인스타그램 뭐 누구누구 인스타그램 뭐 박상원의 페이스북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링크를 걸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A 엘리먼트를 사용해가지고 링크를 걸잖아요.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된다? 비포 애프터는 기본적으로 비포 애프터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얘는 이제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순간 머릿속에 헷갈렸어요. 이게 닫는 태그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 엘리먼트라든지 닫는 태그, 즉 셀프 클로징 태그 같은 경우는 비포 애프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미지를 여러분들 쓴다고 해가지고 이미지에다가 비포 애프터 쓴다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다가 비포 애프터가 반영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쓰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이 스판한테 반영을 했을 때 스판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포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애프터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식이라는 조건이 걸려면 당연히 닫는 태그가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은 비포 애프터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제가 네브라 쓰고, 자, 그냥 대충 얘도 A 엘리먼트 한번 써볼게요. 메뉴 1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 A에 폰트 사이즈를 똑같이 ORM에서 키워볼게요. 자, 그럼 메뉴잖아요. 그러면 2차 메뉴를 여러분들이 만든다 했을 때 메뉴 1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뭐 메뉴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스타벅스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메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여기 우측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 이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있다 없다? 메뉴가 있을 거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열어보니까 실제로 메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메뉴가 없는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부위죠.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제 메뉴가 올라간다. 그런 류의 표시를 여러분들이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도 만들어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애프터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애프터라고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폰트 패밀리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 에로우라고 검색해보면 화살표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 업 한 다음에 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자, 여기다가 요걸 반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죠. 유니코드 F078.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써주시고, 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반영하면 지금 이게 메뉴가 있는 거구나.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가상 요소 있잖아요. 가상 요소한테는 호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요거를 애프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호버 붙이시는 분 계신데 이거 없어요. 가상 요소 선택자는 비포 애프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호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호버라는 개념을 주고 싶으면 이 비포 애프터한테 주는 게 아니라 A 엘리먼트한테 호버라는 걸 줘야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A 엘리먼트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가상 요소인 애프터는 뭐가 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요소 선택자는 호버가 없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업이라는 게 있죠. F077
그러면 여기다가 077 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애프터는 폰트썸 어차피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모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컨텐츠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얘는 이제 메뉴가 펼쳐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뭔가 얘를 보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메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얘를 다시 클릭하면 메뉴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비포 애프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근데 아이콘을 집어넣어 주려면 여러분들이 폰트 어썸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요거 개발자도구 여러 가지고 보였던 폰트 어썸 뭐 6 프리 뭐 그걸 넣던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폰트 어썸 6 프리라는 걸 넣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요걸 넣어줘야 돼요. 요거 넣어주면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에다가 아이콘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